옛날 아름답고 푸른 들판과 하늘을 배경으로 프랑스의 작은 마을 벨렌이가 있었다. 이 마을은 눈부신 자연의 아름다움을 자랑했지만 주변에 있는 방대한 마법의 숲 때문에는 경계심을 늦출 수 없었다. 마법의 숲은 마을 주민들에게 두려움과 호기심을 동시에 주었고 사람들은 그 숲에 대해 많은 전설과 이야기를 만들어냈다. 그중 가장 두려워하는 이야기는 그 숲에 들어간 사람은 돌아오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 마을에는 용감하고 진취적인 마음을 가진 젊은 나무꾼인 야크가 살고 있었다. 야크는 자신의 삶에 큰 변화를 원했고 모험을 갈망하고 있었다. 그의 꿈은 마법의 숲을 탐험하고 그 안에 숨겨진 비밀을 밝혀내는 것이었다. 어느 날 그는 마을의 어르신들에게 마법의 숲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난 후 결심을 하게 됐다. 야크는 드디어 숲으로 향하기로 했다. 가방에는 약간의 식량과 물 그리고 그의 충직한 도끼가 있었다. 그는 마을을 떠나면서 부모님께 따뜻한 인사를 했고 친구들에게는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남겼다. 야크의 마음은 숲에 대한 기대감과 약간의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숲에 들어가자마자 그는 눈부신 자연의 풍경과 함께 익숙하지 않은 소리들이 그를 감쌌다. 새들이 지저귀고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며 만드는 소리가 숲을 살아 숨쉬게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야크는 폐허가 된 고대의 성을 발견했다. 그 성은 고요히 숲속에 자리 잡고 있었고 마치 시간을 초월한 듯한 신비로움이 감돌았다. 그 성으로 다가가자 야크는 성의 입구에서 보호자로 보이는 거대한 나무 거인을 만났다. 나무 거인은 야크에게 이곳은 마법의 숲의 심장부로 들어가는 관문이다. 내가 진정으로 이곳을 탐험하기를 원한다면 해결해야 할 세 가지 수수께끼가 있다라고 말했다. 야크는 그 도전에 기꺼이 응했다. 첫 번째 수수께끼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나는 매일 올라가지만 절대 떨어지지 않고 빛 속에서도 항상 숨어 있다. 나는 누구일까? 잠시 고민하던 야크는 그림자 라는 답을 내놓았고 나무 거인은 그의 대답을 인정했다. 두 번째 수수께끼는 나는 1000개의 눈을 가졌으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며 사람들을 깨어나게 만들 수 있다. 나는 누구일까? 라는 것이었다. 야크는 곧바로 밤나무를 생각해냈다. 이번에도 나무 거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마지막 수수께끼는 다음과 같았다. 나는 물 없이 살지만 눈물 흘리는 나뭇잎이 있다. 나는 무엇일까? 야크는 연못 위에 있는 우거진 이끼를 떠올리며 있기 라고 대답했다. 다시 나무 거인은 그의 답을 인정했고 성의 문은 천천히 열렸다. 성 안으로 들어간 야크는 그곳에서 화사하게 빛나는 보석과 고대 저술이 담긴 보물 창고를 발견했다. 하지만 야크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다름 아닌 황금빛 날개 달린 한 작은 새였다. 그 새는 그가 가진 모험심과 용기를 상징하듯이 그에게 날아와 앉았다. 새는 야크에게 숲과 성 그리고 마을의 숨겨진 비밀을 전달해 주었다. 그 비밀은 마법의 힘이 숲 전체에 흐르고 있으며 그 힘은 선한 마음을 가진 자만이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야크는 자신이 이 힘을 배운 후 언젠가 마을로 돌아가 이 특별한 선물을 주민들과 나누고 마을의 보호자가 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렇게 야크의 이야기는 전설로 남았다. 마법의 숲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마을의 소중한 일부가 되었고 야크는 그의 용기로 인해 영웅으로 칭송받았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를 기억하며 그의 용기와 심성을 존경하게 되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아름다운 프랑스의 한적한 마을에 루이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루이는 항상 모험을 꿈꾸었고 마을 어귀에 있는 울창한 숲을 탐험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 숲은 마법의 숲이라 불리며 오래된 전설에는 고대의 마법사가 살았다고 전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숲에 사는 신비한 생명체와 위험한 마법에 대해 아이들에게 이야기하며 가능한 한 숲에 가까이 가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호기심 많은 루이는 이 이야기에 매혹되었습니다. 어느 날 루이는 그의 곁에서 항상 함께하던 종절모를 쓰고 있는 고양이 이름 아르망과 함께 모험을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그날 아침 루이는 아르망과 함께 숲의 가장자리로 나갔습니다. 루이의 가슴은 신나는 기대감으로 설레었습니다. 숲은 마을의 이야기처럼 신비롭게 보였습니다. 나무들은 하늘 높이 솟아 있었고 바람에 흔들리며 이상한 속삭임 소리를 냈습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숲속으로 들어갔고 숲속 어디선가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루이와 아르망은 소리를 따라 숲속 깊은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음 본 아름다운 풍경들이 보였고 그곳에서는 그들이 평생 본 적 없는 다양한 생명체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춤추는 요정들과 빛나는 날개를 가진 나비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걸어가는 동안 루이는 어느 작은 연못가에 이르게 되었고 그곳에서 작은 늙은 남자를 보았습니다. 그는 전설의 마법사였으며 그의 이름은 장이라고 했습니다. 장은 루이에게 역경을 이겨나가는 법과 진정한 용기의 의미를 가르쳐주기 위해 선택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루이는 숲속의 아름다움을 계속 탐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장은 웃으며 루이에게 용기와 지혜가 있다면 숲은 언제나 그의 친구가 되어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루이에게 작은 마법의 씨앗을 주며 내가 진실한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을 때 그것을 심으라고 했습니다. 루이는 숲에 대한 마법의 비밀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더욱 커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제자리를 찾아가라며 장이 보여준 곳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들이 돌아오는 길에 아르망은 루이에게 용기의 진정한 의미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속삭였습니다. 숲에서 돌아온 뒤 루이는 마을에서 그의 모험 이야기를 펼치며 그 이야기가 지나갈수록 마법에 숲은 사람들이 스스로의 마음을 탐험하도록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루이는 장이 준 씨앗을 심었고 그곳에서는 아름다운 나무가 자라났습니다. 그 나무는 루이와 그 마을 주민들에게 용기와 사랑의 중요성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잊을 만하면 장이 나타나 마법과 사랑의 비밀을 속삭였습니다. 그리하여 루이의 이야기와 그 마법의 숲은 영원히 기억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인 에술레펜에 특별한 능력을 가진 젊은 피리부는 사나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클레망이었고 그는 피리를 불 때마다 동물들이 그의 곁으로 모이는 놀라운 매력을 발휘했죠. 그의 피리 소리는 마치 자연의 일부와도 같아 숲속의 새들이 지저귀고 강물에 흐르는 소리가 함께 어우러져 모든 생명체를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클레망의 마을은 아름다웠지만 사악한 마법사 지랄드가 마을을 저주하여 매년 수학철마다 해충떼가 들끓는 고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며 매년 지랄드에게 많은 공물을 바치고 있었지만 지랄드는 그들의 고통을 비웃을 뿐이었죠. 하루는 클레망이 마을 회관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하게 되었고 그는 주민들이 얼마나 절망에 빠져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속으로 결심합니다. 내 피리로 이 문제를 해결해보자. 클레망은 마을 사람들에게 그의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숲속에서 피리를 불어 해충떼를 몰아내기로 했고 마을 사람들은 그에게 희망을 걸렀습니다. 클레망은 다음 날 동이 트기 전에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산들바람을 타고 들려오는 자연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숲은 꿈틀거리며 깨어났고 클레망은 조용히 피리를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피리 소리에 반응하여 각양각색의 새와 동물들이 주변으로 모여들었고 해충대는 그의 피리 소리에 홀린 듯이 그를 따라 숲 깊은 곳으로 사라졌습니다. 마을은 클레망의 도움으로 다시 평화를 찾았고 모든 사람들은 그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지랄드는 자신이 더 이상 마을을 위협할 수 없음에 분노하며 다른 곳으로 떠나버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매년 수학철마다 피리 축제를 열어 클레망의 용기를 기리기로 했고 그날의 기적을 잊지 않기 위해 그의 이름을 마을의 전설로 남겼습니다. 클레망은 그의 피리 소리가 언제나 마을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 믿으며 조용히 그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의 전설은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삶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며 당시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한 또 하나의 동화로 오랫동안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어느 작은 마을에 루이라는 이름의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루이는 언젠가 세상의 끝을 보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는 상상력 풍부한 아이였습니다. 그는 종종 마을 근처의 숲을 탐험하며 하루를 보냈고 그 숲 어딘가에 마법의 샹트리가 있다는 전설을 들은 후부터는 그 나무를 찾는 일에 그의 모든 관심을 쏟고 있었습니다. 마법의 샹트리란 세상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으며 그 나무에게 가려면 순수한 마음과 끝없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전설이었습니다. 루이는 언제나 자신을 그 나무를 찾기에 충분히 순수하다고 믿었고 매일같이 숲에서 그 나무를 찾아 방황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침내 숲속 깊은 곳에서 루이는 눈에 띄게 웅장하고 신비로운 나무를 발견했습니다. 나무의 잎들은 황금빛으로 반짝였고 그 줄기에는 수많은 고대의 룬 문자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루이는 그 나무가 바로 마법의 샹트리임을 직감했고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나무에 다가갔습니다. 그 순간 나무의 아래쪽에 작은 문이 열리면서 빛이 새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루이는 망설임 없이 그 문을 통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문 안에는 수많은 책들과 옛날 물건들이 가득 찬 신비로운 방이 있었습니다. 그 방 중앙에는 백발의 노인이 앉아 있었는데 그는 바로 마법의 샹트리를 지키는 수호자였던 것입니다. 노인은 루이를 반갑게 맞이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곳에 올 수 있었던 것은 너의 순수한 마음과 용기 덕분이란다. 이제 내가 원하는 어떤 질문이든 해도 좋다. 루이는 세상의 끝이 어떻게 생겼는지가 너무 궁금했습니다. 노인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세상의 끝이란 그저 우리가 상상하는 또 다른 시작일 뿐이란다. 너는 이미 그 끝을 향해 가는 방법을 알고 있고 그것이 바로 끝없는 탐험과 호기심이지. 루이는 노인의 말이 완전히 이해되지는 않았지만 그 답변이 마음 한구석에 깊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매일을 새로운 시작으로 받아들이며 그의 꿈을 향해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마법의 샹트리와의 만남은 그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었고 그는 결국 마을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으로 자라났다고 전해집니다. 이후에도 루이는 자주 숲을 찾아갔지만 샹트리는 다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기억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얻은 지혜는 루이의 일생 동안 빛을 비춰주었기 때문입니다.